로이터 데일리 브리핑 2025년 3월 5일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또 어떻게 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투데이스 탑 뉴스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아주 기뻐하는 모습, 뒤쪽에 좌측으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우측으로 존슨 하원 의장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의회 연설은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린란드 인수 문제, 파나마 운하 회수 이 문제를 먼저 로이터 통신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문제하고 파나마 운하 회수에 대한 문제 기사에 들어가 가지고 로이터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팩트를 또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제 그린란드 문제, 파나마 문제 있는데 또 지지자들이 또 어떻게 이번 트럼프 의회 연설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만족한다. 뭐 이런 이렇게 로이터에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조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로이터가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트럼프를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쭉 읽으면서 그런 좀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는데 그린란드 문제를 로이터가 보도하면서 여기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이 We will make you rich. 우리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에 사는 주민이 5만 7천 명인데 그 5만 7천 명의 인구가 있지만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비기스트 아일랜드라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이제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시면은 화요일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고 이 그린란드가 이제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시큐어 그리고 부자 메이크 리치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이며 함께 그린란드를 여러분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세 때리는 거 보면은 트럼프의 말이 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까. 뒤에 이제 기사 보시면은 그 근거가 나오는데 그린란드 인구는 앞에 이제 5만 7천 명이라 인구는 매우 작고 면적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비기스트 아일랜드인데 군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린란드가 미국과 합병에는 반대하지만 덴마크로부터 독립에는 찬성한다. 미국하고 뭐 하나가 되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우리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5만 7천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또 유럽에서 북미로 가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탄도미사일 경보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탄도미사일 경보 시스템. 미사일이 이렇게 뭐 어디에서 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차이나 같은 데서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그거를 경보 시스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그린란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사, 경제적인 뭐 광물 쪽 측면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포기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여기 이제 그린란드의 아름다운 올드 누크 인 그린란드 지난 2월 5일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에서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지지한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미국의 일원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만 7천 명의 주민들이 덴마크로부터는 이제 독립하는데 미국으로는 뭐 하나 원하면은
미국 시민권도 주겠다 이러든지 하여튼 그린란드가 어떻게 앞으로 되어갈지 또 협상 잘하는 트럼프가 어떻게 또 앞으로 이끌어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독립운동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디로부터? 덴마크로부터 독립하는데 활기를 불어넣고 이전의 식민 지배국인 덴마크의 신속한 분리 논의에 대한 요구를 촉발했다.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 집권당이 이누이터 아타카티 기트당인데 3월 11일 날 총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3월 11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보는 제 달력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이 총선거도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센 유엔 대사가 또 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참고로 구글 제미나이한테 그린란드 정치 체제를 물어보니까 입헌 군주제이고 의원 내각제 그리고 자치 정부로 운영이 되는데 1979년에 자치권을 획득했고 2009년에는 더욱 확대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의회는 단원제, 의원들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3월 11일 날 총선이 실시된다면은 5만 7천 명의 주민들이 이렇게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센 유엔 대사가 우리는 그린란드와 북극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이 라센 유엔 대사는 이제 덴마크의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랑 미국이랑 같이 협력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파나마 소식을 보면은 지금 파나마 문제에서 이제 블랙락이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인수를 하는데 19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월 5일자 소식으로 지분을 사는데 블랙락이 이끄는 그룹 딜이다. 그래서 블랙락이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K 허친선의 전체 규모가 이제 228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부분 인수하는데 190억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은 한 130억 달러라고 뒤에 이제 기사에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190억 달러의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블랙락이 인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래로 미국 컨소시엄은 중국 소유라고 주장하는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구 2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파나마 운하 주변의 2항구 그리고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나마 대통령 호세 라울 무리노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운하는 파나마 소유다. 앞으로도 계속 파나마 소유로 남을 것이라고 파나마 무리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무리하게 미국하고 한번 맞짱 뜨자고 하는 말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블랙록이 주도하는 이 콘소시엄 블랙록이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소시엄을 해가 여러 개 기업들이 같이 하는가 본데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라는 그 항구하고 크리스토발 이 두 항구를 20년 넘게 운영을 해온 CK 허친선으로부터 190억 달러에 지금 인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콘소시엄에는 23개국이니까 이게 다국적 기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블랙록이 주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99개의 선석으로 구성이 된
이 43개의 항구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파나마 운항 자체가 이제 CK 허친선 이게 이제 중국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콩에 이제 본사가 있지만 CK 허친선으로부터 블랙록에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게는 미국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높은 매입 가격 190억 달러, 전체 가격 하나 228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인수하는데 요게 이제 80 지분 허친선 포트 지분 80%와 142억 1천만 달러의 지분 가치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매입 가격으로 인해서 CK 허친선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홍콩의 종합주가지수 HSI라고 하는데 홍콩의 종합지수 HSI를 2.8% 상승률을 이끌어가는 그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제 여기 이제 CK 허친슨의 거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 골드만삭스는 논평을 거부했다. 그렇게 골드만삭스도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영문 기사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 80% 스테이크, 80% 지분을 허친선 포터로부터 142억 달러와 이제 가치와 함께 골드만삭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친선 그 포트의 나머지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싱가포르의 PSA 인터내셔널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PSA 인터내셔널.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는 작년에 170개국 1920개 항구를 연결해 가지고 선박만 12,000척이 일로 이제 지나다녔는데 여기에서 거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파나마 운하는 미국 배들이 거의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나마 운하는 1977년에 파나마 운하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파나마한테 이제 넘겨줬는데 이것이 조약이 발효한 것은 1999년에 발효해가지고 파나마 국가에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한 26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다. 프랑스가 만들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미국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게 완성을 한 그런 운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사 로이터 통신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억만장자 리카싱이라고 억만장자 리카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리카싱은 세계 최대 민간 항구 운영자이다. 인프라 소매업 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카싱 회장은 1980년대부터 홍콩과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왔는데 CK 허친슨은 매출 중에 12%만이 홍콩과 중국에서 발생하고 이 CK 그러니까 허친슨에서 이문을 남기는 것은 12%가 홍콩과 중국, 나머지는 유럽, 아시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 캐나다에서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CK 허친슨이 이익을 내는 것은 중국, 홍콩은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매출을 많이 되니까 지금 파나마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콘소시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블락록이 주도하는 콘소시엄으로 가서 190억 달러의 시세는 한 130억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여기에 나오는데 이 JP 모건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 이제 JP 모건 보고서에는 이 CK 허친슨의 다른 항구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갈등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파나마 운하는 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부닥치는 그런 지역인데도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K 허친슨의 경영 철학을 고려할 때
돈만 되면 어떤 거래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격이 적당하다면 이 말이 그래서 130억 달러 시가를 190억 달러니까 한 60억 달러를 어마무시한 금액을 더 올려주니까 이 거래가 성사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거래는 상당한 전략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은 이 CK 허친슨이 이거를 컨소시엄에다가 블랙록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넘겨주면 항만 사업이 15%에서 1%로 줄어들게 되고, 근데 인프라 부문은 28%에서 이제 33%로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중심이 이제 항만 사업에서 인프라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전환기적인 대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CK 허친슨이 매각으로 받을 돈은 190억 달러로 예상이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 항만 자산의 130억 달러 가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래서 웃돈을 프리미엄을 한 60억 달러 얹어주니까 그게 그냥 이 CK 허친슨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가격이 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이렇게 많이 얹어주다니, 이 기회를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다 해가지고, 그래서 UBS 애널리스트들도 얘기하는 게 CK 허친슨의 순 부채 수준이 이제 홍콩 달러로 1,380억 홍콩 달러인데, 이번에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이거 미화 190억 달러를 하게 되면은 순 현금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의회 연설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로이터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지난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그룹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제 뭐 도지나 정부 효율부 같은 정부 그 개편 문제, 이민 단속, 이러한 트럼프의 그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런 쪽으로 99분간의 연설 중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것을 이제 트럼프 지지했던 유권자는 지지하는 쪽으로 응답을 보였다. 설문조사를 보였다. 설문조사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그런 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서 그런 분위기만 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기타 뉴스에서는 미국 연방 보안관들하고 연방 판사들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 이게 연방 보안관을 영어로 이제 마샬, 여기 보시면은 US 마샬이 경고를 했다. 페더럴 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도지라든지 그 정부 효율부에서 230만 명 공무원들을 이렇게 뭐 한 30% 자른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쪽이나 이제 백악관의 뭐 관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점들이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기 독일 정부를 이제 양당이 CDU가 승리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제1당과 제2당이 서로 연합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고 차입 규칙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며칠 전에 그 2023년에 열차 사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화물차하고 열차하고 부딪혔는데 정부에서 관리 부실 아니냐, 그래서 그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소식에서는 남수단의 군에서 제1부통령과 동맹을 맺은 고위 군 장교를 체포를 했다. 그리고 마차르의 거주지 주변에 군대를 배치를 했다. 남수단에서도 내전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전을 종식시킨 2018년 평화협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남수단 쪽하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들을 아프리카 전체가 거기도 이제 또 뭐 이렇게 중국, 미국 그런 여러 세력들이 큰 세력이 부딪히는 또 거기서 뭐 자원이 많이 나니까 또 그 자원 전쟁을 위해서 또 뺏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마켓 소식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하고 그리고 S&P 500 지수가 있는데 요게 나스닥 지수고 요게 이제 S&P 500 지수인데 이게 요 파란 거 MSCI보다 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요게 이제 제가 화살표로 보이는 이 부분이 올해 초인데 올해 초보다 이렇게 아래로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이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미국 잘 나간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고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트럼프가 하는 테리프스 관세 정책을 할 경우에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인플레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저도 읽으면서 보이고 있는데 요 내용에서 로이터에도 요 내용이 있는데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금융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래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이제 무역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와 그 도치 일론 머스크를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이제 뭐 5%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소비를 얼마나 진작시키느냐가 제일 관점이라고 뭐 여러 전문 유튜버에서 또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이제 뭐 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뱅크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금융은 미국이 뛰어나지만 은행 자체는 이제 중국이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 소비를 돈이 이제 소비 일반 서민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소비를 하게끔 어떻게 부양책을 하느냐 부양책을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래 하나의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하고 있는 여기 첨단 반도체 업체 ASML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첨단 반도체를 미국이 이제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의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수출을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수출을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2024년 고객 수요를 약화시켰다. 우리 물건 못 파는데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수출 저기 안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 보라고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 보고서에 대해서 또 미국이 어떤 반응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우리가 많이 사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미국이 상무부에서 이제 주도하는 그런 미국의 한 10개 정도 첨단 그 반도체 단지라 해야 될까? 그런 걸 해야 돼.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들은 10년, 20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미국이 또 ASML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럽에 있으니까 ASML 본사가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에 보면 막 어마무시하게 화려한 아주 삼바 축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서는
르브론 제임스 NBA 탑 플레이어 르브론 제임스가 토탈 이제 5만 점을 획득했다는 그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